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테슬라가 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국내 2차 전지 종목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LG 에너지솔루션은 최대 3.9%, LNF는 최대 6%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섹터의 흐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전분기보다 0.1%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2분기의 역성장 충격에서 한 분기 만에 벗어났지만 수출이 2분기보다 오히려 뒷걸음질 치면서 반등폭은 미미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동해선 육로에서 방벽 구조물을 세우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오늘 군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15일 동해선과 경의선에서 폭파 작업을 벌인 이후로 최근부터는 동해선에서 구조물 설치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고려아연의 주가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황제주에 등극했습니다. 전날 자기 주식 공개 매수가 마감된 가운데 향후 MBK와 영풍연합과의 지분 경쟁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10배의) 상승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1000%의 상승률, 그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이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오전장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차근차근 살펴봐야겠죠. 우선 간밤 뉴욕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대 지수가 끝이 보이지 않는 국채금리의 고공행진 속에서 일제히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특히 빅테크가 정면으로 직격탄을 입었습니다. 이날 나스닥 지수는 1.6% 이상 큰 폭으로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M7 중에서는 메타가 3%대, 또 애플과 엔비디아,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 역시 정규장에서는 2%대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 테슬라가 모두의 우려를 깨고 이 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11%대 급등세를 보였고요. 또 이 소식에 오늘 장 초반 자율주행 섹터와 2차 전지주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강한 상승 탄력 보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어제 우리 군이 국산 자폭 드론을 연내에 실전 배치하겠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또 국내 방위 산업이 드론 잡는 드론이죠. 안티 드론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드론주들 정말 날이면 날마다 연일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외에도 러시아가 우크라 흑해 항구에 대한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소식에 사료와 음식료 오늘 다시 한번 뛰었고요. 또 오늘 사상 최고 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SK하이닉스. 장 초반에는 하락불 켜면서 시작을 했지만요. 벌써 지금 이 시각 1.2%까지 상승폭 확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금 바로 코스피부터 살펴봐야겠죠. 바로 유가증권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0.07%, 장 초반 대비해서는 낙폭 줄여가고 있지만요. 아직까지는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2,597선 아슬아슬하게 2,600선 밑을 하회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이 단 하루 만에 매도 우위로 돌아선 코스피 시장. 개인만이 나홀로 2,700억 원어치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0.63%, 장 초반 이 낙폭이 동일합니다. 740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현재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오늘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동반 매도 우위로 단 하루 만에 전환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는 코스닥 시장까지 만나봤습니다. 어제와 동일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오전에는 양대 시장 모두 파란불을 강하게 켜면서 시작이 됐지만요. 오후 들어서 이 장중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어가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현재 가져보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이 밀려나고 있는 포트폴리오 저희가 든든한 동아줄이 되어 드려야겠죠.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 스페셜 10배거 메이커 모셔봤습니다. 바로 저희 공용관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SK하이닉스가 정말 역대급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요. 간밤도 그렇습니다. 엔비디아가 2% 밀려나는 바람에 참 타이밍이 아쉽습니다. 예, 그래도 이 컨퍼런스 콜 내용을 보자면요. 이 SK하이닉스 HBM이 내년 물량이 벌써 완판이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시고 또 깜짝 놀라셨을 건데요.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 미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간밤에 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나스닥과 다우가 전체적으로 빠져버렸고요. 최근에 미국 시장 자체에서 고용이라든지 물가라든지 그리고 빅테크 실적들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금리 하락을 조금 지연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고 반면에 장세는 전체적으로 좀 혼조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항상 지켜봐야 될 종목들이 있죠. 첫 번째가 엔비디아, 두 번째가 테슬라인데요. 엔비디아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에 바로 직격탄을 날리는데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의 방향에 따라서 전체적인 장이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못지않게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한 1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대 제일 큰 덩치의 두 업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업종을 들고 계신 분들도 깜짝 놀랐을 건데요. 엔비디아가 2.8% 하락하고 3% 가까이 빠졌고 테슬라가 또 2% 하락하면서 오늘 또 빠지는 거 아니냐. 최근에 몇 달 동안 고생을 했는데 또 빠지는 거 아니냐 그 걱정을 하셨을 텐데요. 다행스럽게도 테슬라가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장 마치고 나서 시간 내에서 12% 정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장세가 좀 방어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관련해서 2차 전지주들이 종목별로 좀 선별은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종합지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2,896포인트를 찍고 지금 2,6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양상이 지금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내심이 필요한 그런 장세입니다. 그 미국 시장의 상승에는 약하게 반영하고 약세에는 강하게 반영하는 약세 반영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테슬라가 장 마치고 반등을 하면서 그나마 우리 장은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오전장에는 한 18% 정도 빠졌었는데요. 지금은 좀 반등이 나오면서 하이닉스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우리 장세가 상당히 좀 힘든 장인데요. 7월 11일에 2,896포인트를 찍고 지금 3개월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글로벌 지수들이 나스닥이 미국 증시가 이쪽에 가 있고 중국 증시는 이쪽에 가 있고 유럽 증시도 이쪽 가 있고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뚝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또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 강력한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다. 이 선에서는 최대한 2,600선을 전후해서는 아무리 외국인이 팔아도 크게 빠지진 않는다는 데서 조금 위안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지선도 명확하게 2,600, 500, 600선에서는 형성이 되고 있고요. 제가 계속해서 이 선에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수급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수급이 제일 중요한데요. 수급은 이제 직접적으로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 가격이 결정되는데요. 우리나라 장이 이렇게 홀로 소외되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수급입니다. 수급에 있어서도 외국인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2,600선에서는 계속 방어가 되고 있다.
최대 2,500까지 내려갔지만 여기서 바로 반등하는 튕겨져 올라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봉상을 보더라도 이 선에서의 지지선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일봉이나 주봉, 월봉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더라도 이 선에서 충분히 지지가 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봉은 단기, 주봉은 중기, 월봉은 장기 지표를 나타내는 이제 차트 모양인데요. 단기로 보나 중기로 보나 장기로 보나 우리나라 시장은 충분히 지지는 되고 있는 그런 장세다. 그래서 크게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과연 언제 우리나라 장세가 오를 거냐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수급이 호전이 돼야 되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 모습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모습을 보시면 88,800원을 찍고 전혀 종합 차트는 여기서 이제 횡보하는 모양을 보이는데요. 종합 차트와 비교해서도 상당히 하락하는 그런 모양.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증시를 이끄는 대장주였고 항상 삼성전자와 종합지수가 동조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요. 최근 들어서 한 두세 달 전부터는 종합지수와도 괴리를 보이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를 대체하는 종목이 있는데요. 하이닉스는 여기서 종합지수보다도 조금 상승하면서 종합지수를 중심으로 삼성전자는 하락, 하이닉스는 상승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시간의 상승세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장을 오늘 버텨주고 있는데요. 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이 17조대를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이 무려 7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정도 41%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인데요. 이 정도 같으면 거의 벤처기업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7조라는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이런 영업이익률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고요.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지난주, 지지난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반도체에서 이제 주도주가 바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불과 1, 2주 전에 제가 400조의 삼성전자와 130조의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에서 갭을 줄이는 작업이 아마 진행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가총액을 보니 삼성전자가 385조고 하이닉스가 145조가 됐습니다. 벌써 한 30조가 격차가 줄어든 셈이죠. 아마 이런 갭 줄이기가 앞으로는 조금 더 진전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종합지수를 이끄는 장세에서 이제는 하이닉스가 종합지수를 이끄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하이닉스는 오늘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전반적인 장세 약화에 따라서 초반에는 마이너스가 나기도 했는데요. 역시 장중에 반등세를 보이면서 지금은 19만 8,900원, 20만 원 가까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의 고점을 지금 돌파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 8월 달 고점도 돌파하면서 아마 새로운 시세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7월 달에 최고점이었던 24만 원대도 곧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장세는 삼성전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이닉스에 의해서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반도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한 세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D램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HBM, 그리고 파운더리가 있는데요. D램 분야에서는 삼성전자가 수십 년간 1등이었고 2등은 하이닉스, 3등은 마이크론 이렇게 픽스가 돼 있었죠. 그런데 AI 산업 시대에 접어들면서 HBM이 주류가 됐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강과를 했고 SK 하이닉스는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죠. 그러면서 SK 하이닉스가 실적 호조세, 엔비디아 네트워크에 의해서 실적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가 뛰어들었던 파운더리 분야에서 TSMC의 점유율 60, 70%를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만 파운더리에서 여전히 10%에 머물고
TSMC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삼성전자의 도전이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HBM과 파운더리에서 다 실패하는 사면초가의 양상에 빠져버렸는데요. 그러면서 HBM 중심의 AI 시대에 맞춰서 하이닉스는 좀 더 승승장구할 것이고 삼성전자의 암흑기는 조금 더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를 매매하실 분들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중심으로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테슬라가 급등을 하면서 2차 전지주들이 또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그렇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른 종목이네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44만 4천 원을 찍고 한번 빠졌다가 이틀 동안 급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에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고 하면 2차 전지는 지금까지 중국이 선진국이었습니다. 상당히 좀 의외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 선진국이었고요. 중국이 2차 전지 전기차 차량의 한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아니고 또 유럽이 한 20%, 그 다음에 미국이 한 12, 13% 점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올해 전반적으로 전기차 성장률이 감소를 하고 그에 따른 2차 전지 성장률이 감소를 했지만 미국은 성장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전기차 쪽에서 25% 정도의 성장률이 나왔고요. 이틀 전에 GM의 실적을 보셨을 텐데요. GM이 3분기 실적이 호조가 되면서 장중에 10% 가까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이 GM 실적을 이끌었던 부분이 전기차에서 한 몫을 했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60%가량 증가하면서 GM 실적을 이끌었는데요. 그럼 미국의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앞으로는 전기차의 중심이 될 것이다. 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미국 전기차 성장에 따른 수혜가 어디가 될 것이냐?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미국에 8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자동차 회사에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완성 배터리 업체인 SDI나 LG 화학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에 이렇게 전고점을 뚫고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죠. 그리고 다른 2차 전지주들이 조금 하락세를 이렇게 기고 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독보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런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우리나라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도를 해야 되는 업종인데요. 워낙 시가총액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반도체에서는 하이닉스 중심의 하이닉스 사슬, 그리고 2차 전지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의 LG 에너지 솔루션 사슬로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성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징주가 한전인데요. 한전 같은 경우는 워낙 적자가 많아서 좀 국민 세금을 갉아먹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지금 전기 가격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체 전기 가격을 올리는데 산업 전기가 사실은 전체 전기의 53%를 차지해요. 이 53%인데 가구수로 치면은 얼마나 될까요? 산업체 같으면은 1.7%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1.7%에 불과한 가구수에서 우리나라 전체 전기의 53%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산업체 전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기 가격을 9.7% 상승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최근에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한전의 상승세는 좀 제한이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적자 부분을 좀 감소시키긴 하겠지만 한계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시는 이렇게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한전 등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장세입니다. 장중 시황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한전이 계속해서 이끌어주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 이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테마주 양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우리 시장 속에서 오늘 주목해볼 키워드 이외에도 ESS, 드론, 사료까지 세 가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장 먼저 오늘 떠올랐던 이 반짝 틈새 테마로 떠올랐죠. 이 전력 저장 장치 ESS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상승 모멘텀이라고 하자면 이램이 ESS용 바나듐 전지 양산에 들어가면서 이 상한가에 잠겼다. 이 정도의 개별주 수준의 이슈가 포착이 되는데요. 전문가님,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예. 역시 에너지 부분이 이제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에너지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에너지가 이렇게 성장 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중심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그러면은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발전소가 어디냐? 바로 화석연료, 석탄, 석유 화력발전소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좀 줄이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태양광이나 풍력 그리고 발력, 조력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를 그럼 활성화하자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하나의 테마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것이 자동차 매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매연을 발생시키지 않는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지 않고 그럼 배터리 전기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우리가 사용한다면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큰 틀에서 전기차가 이제 붐을 이뤘죠. 전기차 붐을 이루면서 배터리 산업도 같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재생에너지 태양열과 태양광과 풍력을 사용하는데 전환은 되고 있는데 태양광과 풍력은 항상 일정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한다. 왜 그러냐? 햇빛이 많이 쬐일 때도 있고 적게 쬐일 때도 있고 바람이 셀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충분한 전력을 화력처럼 그렇게 만들어내지 못하다 보니 그러면 많이 불 때 바람이 많이 불 때 에너지를 좀 저장을 해놨다. 나중에 다시 쓰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나왔던 산업이 ESS인데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죠.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ESS가 하나의 테마가 됐는데요. ESS는 아마 앞으로도 산업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최근에 SMR 그리고 우리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근데 이 두 개만 가지고도 에너지가 모자라. 에너지가 모자란데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에너지가 그럼 또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거죠. 하나 있는 게 바로 원자력이죠. 원자력은 이산화탄소는 발생시키지 않고 참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위험하다는 거죠. 그럼 이 위험한 에너지를 좀 단점을 없애면서 장점은 가지고 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나온 것이 바로 SMR인데요. Small Reactor, SMR, 리액터 모듈러죠. 그래서 SMR이 하나의 산업이 됐는데요. SMR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에서 데이터 센터를 AI 관련한 데이터 센터를 만들다 보니까 에너지 소비량이 엄청나게 되고 그럼 SMR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SMR이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 오늘은 움직임이 나온 종목이 ESS 관련해서 서진 시스템과 한중NC에서 이 두 종목이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주식을 평가할 때는 항상 실적 중심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참고로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너무 좋은 모양을 보이고 있죠. 올해 매출이 아마 1조 3천억으로 무려 한 69%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1,400억으로 19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 매출액의 성장성에 비해서는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더뎠다. 그리고 움직임 자체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이유로 보면은 사실은 지금 오른 게 없다. 오히려 지금 사야 될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살짝 오르고 또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기술적인 조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 조정이 마무리되면은 이 장기 이동 평균선 위에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진 시스템이나 한중엔시에서는 항상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중엔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중엔시에서도 장점이 참 많은데요. 올해 실적이 대폭 호전이 됩니다. 실적이 대폭이 호전이 되면서 작년 대비해서 58% 증가한 1,900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역시 한중엔시에서도 최근에 흐름이 옆으로 기고 있고 별로 오른 것이 없다. 그렇지만 서진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장기선이 이렇게 살아있다. 그렇게 보면 장기선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상승하는 이런 모양이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중엔시에서가 단기간에 이렇게 좀 하락폭이 컸던 것은 한 투자사에서 한 43만 주 정도를 팔은 것으로 그렇게 공시가 되고 있고요. 물량을 아마 110만 주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추가로 좀 물량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최근의 낙폭은 아주 상대적으로 지나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 NCS와 서진 시스템은 ESS 관련주로 항상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리드 위즈라고 제가 ESS 종목으로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 있는데요. 올해 6월에 신규 상장이 됐던 종목인데 그리드 위즈는 안타깝게도 한중이나 서진처럼 실적이 올해 좋지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상장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효율화 쪽에서 에너지 효율화라고 하면 데이터에 의해서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자문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효율화 쪽에서 보면은 그리드 위즈도 마냥 여기에 머물지만 않을 것이다. 차후에 스토리지 ESS가 부각이 되면은 분명히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드 위즈까지도 포함해서 ESS 종목으로 한 3종목 정도를 항상 주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다 같이 살펴봤고요. 또 ESS에 이어서 오늘 정말 이 섹터 이야기 빠뜨릴 수가 없겠죠. 겹겹 호재가 일고 있는 드론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폴란드의 드론 수입에 이어서 또 국산 자폭 드론을 연내 배치하겠다는 소식, 또 오늘은 K 방산업계가 안티 드론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겠다는 소식이 현재 퍼뜨려지고 있는데요. 또 북한 오물풍선이 대통령실 청사에 낙하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전문가님, 이게 좀 지난 7월에도 있었던 사건인데 3달 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예, 좀 맞습니다. 안티드론에 불을 지피는 소식이 아닐까요? 예, 드론이 이제 이게 공격용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는데요. 어제부터 드론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어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드론을 포함해서 한 8억 달러 정도 지원을 해주겠다는 소식으로 코콤과 PC 디렉터, 네온테크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방부에서 자폭 드론을 실전 배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아주 확대가 되면서 추가로 제시연, LK, 삼양, 퍼스텍 이런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이게 소멸 국면이 아니고 계속 좀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국면에서는 사실은 방산 관련주라고 해서 현대 로템, LIG 넥서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3종목이 신고가를 분출하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북한이 개입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우리 전쟁이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초비상에 걸렸는데요. 국방부에서 그런 면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준비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관련주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코콤인데요. 최근 3일 동안 이렇게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콤의 움직임은 드론 관련 테마라는 미래 성장성 때문에도 상당히 좋지만 차트만 봐도 지금은 좀 돌릴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역배열이 되면서 계속 정배열과 역배열의 차이는 정배열은 이렇게 이동평균선에 부딪히면서 계속 올라가고 등락을 반복하지만 저점을 높이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무조건 정배열은 사라.
특히 이동평균선의 근접한 정배열은 단기 매매도 되고 장기 매매도 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코쿤 같은 경우는 역배열이죠. 장기선이 위에 있고 단기선이 밑에 있으면서 계속 장기선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고점이 쭉 낮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동평균선을 확 돌려버리는 이런 모양이 나왔죠. 그래서 테마 관련주로서도 상당히 괜찮고 차트만 봤어도 앞으로는 추가 상승의 여론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콘 같은 경우는 드론 탐지 솔루션, 드론을 직접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드론을 탐지하는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PC 디렉터, 역시 PC 디렉터는 PC가 컴퓨터를 얘기하죠. 인텔의 대리점인데요. 세계 드론 생산의 1, 2위를 하는 세계적인 업체들의 대리점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코콘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서서히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이 더, 어제 말씀드렸던 세 종목인데요. 네온테크입니다. 네온테크는 산업용 드론을 직접 제작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차트는 비슷하죠. 그동안에 장기적인 하락세를 뚫고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테마에 의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역시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이 세 종목에서 오늘 드론이 조금 더 확대가 되면서요. 한 세 종목을 더 말씀드리면은 JC현인데요. 코쿤과 차트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죠. JC현 같은 경우는 드론 소프트웨어 연구소를 운영을 하면서 드론의 소프트웨어 관련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드론 업체들이 사실은 장기간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하면서 역배열되면서 계속 하락하는 그런 모양이었는데 최근에 역시 거래량이 늘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LK 삼양인데요. LK 삼양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삼양 옵틱스라고 여기 눈의 렌즈를 만드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렌즈 만드는 회사가 드론을 포함해서 산업용, 국방용으로 렌즈 범위를 넓히면서 드론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상당 기간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거래가 늘면서 우상향. LK 삼양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움직임이 다른 종목보다도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이 몇 번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그런 강한 탄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스텍이라고 있는데요. 퍼스텍은 이게 교통 관련 드론, 그러니까 교통수단으로 삼는 대형 드론의 이제 선두주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국방부가 발표한 자폭 드론, 그러니까 공격용 드론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업체와 협력을 하는 등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이 관심주로 부각이 됐는데요. 역시 드론 관련주들은 거의 모양이 똑같았죠. 역배열 내지는 장기 횡보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역시 거래량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론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중요한 테마가 되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참전으로 인해서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됐고요. 그렇게 보면은 드론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조금 길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관련주에서는 단기적인 매매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오늘 사료를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화가 이 북한 파병에 이어서 좀 연일 무리수를 두고 있지 않나 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벌써 날씨가 겨울이 찾아왔지만요. 우크라이나는 수확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현재 흑해 항구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것 때문에 바로 옆 동네죠. 이 팔레스타인 구호도 지연되고 있고요. 또 남반구로 가야 할 곡물 공급이 막히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예. 우크라이나가 세계적인 곡물 생산 국가입니다. 보면 세계 보리 생산량의 3위고요. 옥수수 4위, 밀 5위 정도를 생산하는 곡물 생산 대국인데요. 워낙 땅도 넓고 국토가 토양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우크라이나의 항구 중에서 곡물을 집중적으로 수출하는 오데사항이라고 있는데 러시아가 여기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만 무려 5번이나 공격을 하면서 곡물 수출을 완전히 막아버리겠다,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곡물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고려산업, 곡물 관련주들은 뻔합니다. 사료 관련주들인데 고려산업, 한일사료, 미래생명자원 이런 종목들인데요. 고려산업이 대장의 모습이죠. 그리고 테마를 접근할 때는 항상 대장주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대장주를 들어가야지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내릴 때 적게 내립니다. 그런데 대장주를 따라가는 후발주들을 만약에 탑승을 하게 되면 오를 땐 적게 오르고 빠질 때는 또 엄청나게 빠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항상 테마주는 대장주를 접근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려산업 같은 경우도 아까 드론 관련주들과 거의 비슷하죠. 시장에서 전혀 이슈를 받지 못하고 소외돼 있다가 반도체도 아니고 2차 전지도 아니고 이런 식품 관련주들인데 소외돼 있다가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이슈가 터지면서 거래량이 늘고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려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향하는 힘이 상당히 컸습니다. 장대 양봉의 크기가 상당히 크죠. 보시면은 장대 양봉 이런 크기가 상당히 크면서 힘이 응집돼 있기 때문에 고려산업 중심으로 단기 매매는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일사료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일사료는 역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가는 종목입니다. 테마주를 접근할 때는 대장주를 접근하셔야 되지, 따라가는 종목을 접근하시면 이렇게 좀 힘없이 한번 올랐다가도 빠지는 폭이 더 커지고 올랐다가도 다시 빠지고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사료보다는 고려산업을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미래생명자원도 차트 한번 볼까요? 미래생명자원. 고려산업만큼은 아니지만 고려산업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사료 관련주로 보면은 고려산업이 1등, 미래생명자원이 2등, 한일사료가 3등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는 드론 그리고 곡물, 여기에 두 가지 테마가 다시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두 테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은 계속해서 한 번씩 이슈가 되면서 단기 매매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로 접근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대장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좀 단기적인 매매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을 주도할 관심 테마들 다 같이 만나보고 왔는데요. 오늘 테마들을 좀 살펴보자면요. 향후에도 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지속될 만한 재료들이 다소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자세한 타점 공략하는 방법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저희 지금 바로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요. 샵 0082번으로 저희 문자 상담까지 신청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방송이 끝나도 저희 전문가님과 자세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매도 타이밍까지 잡아가는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자세한 참여 방법까지 만나보고 왔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각 참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신청 주고 계십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자리 남아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저희 꿀팁이 하나 있죠. 저희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편하게 여러분께서 편하신 방법대로 바로 종목 상담 신청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이곳, 지금 정호의 템베거 종목 상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가장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요. 오늘 바이넥스 또 나와줬네요. 현재 매수가가 22,500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이넥스 2.57%가량 올라서고 있지만요. 아직까지는 21,950원, 이 매수가 턱 밑까지 올라온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차트상으로 다소 아쉬운 게요. 5일선이 완전히 이탈되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바이넥스 전략 어떻게 짜주실까요? 예, 바이넥스는 뭐 바이오 중에서 헬스케어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이넥스는 바이오 관련주에서도 좀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바이넥스를 보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 모양이 정배열 차트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배열 차트는 어떤 차트냐? 단기선이 위에 있고 장기선이 아래에 있는, 그러면서 장기적인 추세가 상승세를, 이렇게 장기적인 추세가 상승세를 그리는 장기선들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런 기술적 지표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이런 종목으로 사시면은 중장기적으로 단기 매매도 가능하고 중장기적인 매매도 가능하다. 그래서 크게 손해 보실 이유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바이넥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한 번씩 재료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만 상당 기간 또 조정을 받았죠. 그렇지만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세선이 다 살아 있습니다. 21선, 61선, 121선이 굳건하게 좀 받치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중기적인 추세를 유지를 하면서 이 선에 부딪혔다가 올랐다가 부딪혔다가 올랐다가 흔들하고 부딪혔다가 다시 올랐다가 그리고 다시 부딪혔다가 올랐다가 그리고 부딪혔다가 이런 추세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단기 매매도 가능할 뿐더러 이런 추세적인 장기 매매도 가능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타이밍에서는 흔들흔들하면서 다시 조정을 받았지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양이다. 그래서 바이넥스는 지금은 팔 타이밍이 아니고 오히려 매수할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네오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X라면 바로 떠오르는 종목이죠. 12,300원에 10%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흐름 바로 보도록 할게요. 또 어제 이 당정이 반도체 특별법안에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에 네오셈 거래량이 폭발했었습니다. 급등 나왔던 네오셈인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0.71%, 어제의 오름세 다소 상승폭은 축소했지만요. 여전히 빨간불 켜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380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정도면 곧 매수가 수보까지도 좀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전문가님. 예, 뭐 반도체 장비주들이 최근에 다 부진했죠. 부진했고 네오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반도체 업종이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장비나 소재를 납품하는 반도체 장비나 소재주들도 여전히 같이 부진한데요. 네오셈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달에 우리 종합지수가 고점을 찍을 때죠. 17,270원 찍고 쭉 빠졌다가 재료에 의해서 한번 급등을 하고, 그런데 이제 한번 보시면 여기서 이제 거래가 좀 많이 실렸죠. 거래가 실리면서 전체적으로 21선이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거래가 실릴 때 지지선이 거래가 실렸을 때 장대 양봉상의 선이 아직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1선이 돌리면서 전체적인 추세가 이제 조금 돌리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오셈 같은 경우는 상당 기간 좀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상승하고 조정 후에 재상승하는 이런 모양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오셈은 들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HK 이노엔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49,000원에 또 15%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흐름 바로 체크를 해봐야겠죠. 현재 이 HK 이노엔 0.32%가량 파란불 켜주고 있고요. 46,650원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이 매수가를 보니까 상당히 좀 최근에 진입을 하셨다가 급락에 좀 깜짝 놀라시지 않았을까 하는데 앞으로의 대응 전략 과연 수복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예, HK 이노엔 최근에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장세 흐름을 보면 종합지수와 비교를 하면 7월 달에 여기 있다가 종합지수는 이렇게 빠졌죠. 그거에 비하면
이 종목은 우상향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요.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거래가 실리면서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거래 실리면서 이제 양봉이 났었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선이 살아있느냐, 이 종목의 흐름이 살아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종목을 분석할 때는. 이전에 이렇게 정배열이 나오기 전에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 하면은 보통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응집을 하게 됩니다. 이동평균선이 한 군데 모여서 에너지를 비축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계속 이동평균선이 모이면서 에너지를 비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폭발하면서 옆으로 터지는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우리 HK이노엔이 아마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정배열의 양상이 나오고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나란히 배열이 됐는데요.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추세가 살아있으면서 흔들흔들하면서 추세선에 부딪히고 올라가고 이런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여기 추세선에 내려왔을 때는 상당히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10중 8구는 그 추세가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 추세선에 이렇게 부딪혔을 때는 매도 타이밍이 아니고 매수 타이밍이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매수 타이밍으로 접근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중공업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11,600원에 또 20%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차트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재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어제 좀 21선을 돌파하나 했는데 오늘은 다소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99%, 약 1% 가까이 내리게 되면서 지금 이 시각 1050원 선에 거래 중인 삼성중공업. 확실히 5일선 위로는 좀 띄우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꾸려볼까요? 예, 삼성중공업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조선주인데요. 조선주 업종이 좀 호황이 되면서 최근에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는데 그 나쁘지 않다는 것이 종합지수의 하락에 있어서 그나마 옆으로 버텼다 정도는 됩니다만 이 종목이 추세를 만들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테마나 업종을 선정할 때는 대장주를 사야 된다. 대장주를 사야지 상승할 때 많이 오르고 하락할 때 적게 오른다. 따라가는 종목을 사면은 상승할 때 적게 오르고 하락할 때 많이 하락하는 이런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최근에 조선업종의 대장주는 HD그룹인데요. 단연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도 한번 볼까요? 옛날에 대우중공업이죠.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가 삼성중공업과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그나마 좀 버티고는 있으나 조선업의 화랑에 비해서 버티고는 있으나 상승하지는 못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반면에 HD그룹 한번 보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차트가 완전히 다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삼성중공업이 이렇게 있었고 하나오션이 이 정도 있었다고 하면은 완전히 뚫고 올라가서 여기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우리 HD그룹의 대장주인 HD 한국조선해양도 정배열의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선이 위에 있고 중장기선이 밑에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제가 볼 때는 삼성중공업을 가지고 계실 게 아니고 HD 현대중공업이나 HD 한국조선해양으로 갈아타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저희 1시간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저희는 마치기 전에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뤘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내용 3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미국 뉴욕 증시, 이 국채금리의 연일 급등세에 나스닥은 1.6% 이상, 그리고 다우와 S&P 500 지수는 0.9%대 밀려났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장 초반 매출 17.5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7조 원가량의 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했었죠. 지금 시각도 2%대 강세 확대해가고 있고요. 또 국내 2차 전지주 테슬라의 3분기 호실적에 오늘 일제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보다 유익한 소식으로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